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가의 돈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국가의 돈을 먹는 구조, 어떤 구조의 사주가 국가 돈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돈 중에 가장 뒤탈없는 돈이 국가 돈입니다. 수많은 국가 돈이 널려 있는데, 그걸 이제 몰라서 못 먹는다. 몰라서 못 가져오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어쨌든 가장 뒤탈없는 돈이 국가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들이 제가 이렇게 사주를 통변하면서 쭉 봐왔는데 이런 구조가 되면 국가 돈을 먹더라. 어떤 형태로든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 이래서 이 정축일주가 있었는데 이 축이에요. 여기가 월지죠. 자, 정축일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국가 자리죠. 국가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주가 국가의 자리다. 지금 오늘은 국가와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조상 자리고 국가 자리고 대기업이고 공기업이죠. 이런 단체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뭐 한전하고 거래를 한다. 한전에서 납품을 받거나 무슨 거래를 한다 이러면 이렇게 맞는 거죠. 여기 국가 한전 또 뭐 삼성중공업에서 이분이 하청을 받는다, 공장을 한다, 운영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여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국가 자리고 조상 자리며 대기업, 또 공기업. 당연히 국가니까 외국이죠, 외국.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 또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한다. 이게 이 연주의 작용입니다, 연주. 그러면 연주가 국가고 외국이고 국가 공무원, 또 대기업, 또 공기업, 이런 큰 기업, 공기업에, 물론 이제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다 됩니다. 어떤 분은 동사무소에서 그 무슨 발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구를 넣는다거나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동사무소만, 제가 아는 분은, 꽃을 하는데요. 꽃집을 하는데, 이 구청만 합니다, 구청. 어디 구청인데, 그 구청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이분이 다 합니다. 꽃을, 이 꽃집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 구청의 꽃은 다 이분이 납품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 이분이 하는 거예요. 꽃집에 이 구청에 행사가 있든, 그 구청에서 뭐 꽃이 필요하든, 무슨 하완이 필요하든, 이러면 수많은 그 하완, 꽃들을 다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이런 구조가, 그럼 어떤 구조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주와 나와의 상관관계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국가와 관련된 일, 동사무소, 구청, 도청, 시청, 군청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화 입장에서 제 축은 이제 이 사유축이죠. 사유축 금국의 고죠.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여기는 금에 무조건 정화가 없더라도 축은 사유축이 고니까 그냥 축이 있으면 무조건 금의 고다. 이 금의 고가 되죠. 금의 고가 되면 금의 고인데 그럼 창고죠, 창고. 창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돈이죠, 돈. 동화 입장에서는 화극 금 하니까 돈이 되죠. 그러면 돈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정미든 정축이든 다 정묘든 마찬가지죠. 일단 일간에 정하면 돈 창고를 축이면 돈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돈 창고는 국가에 있다. 그러니 국가 돈을 먹어라. 대기업 돈을 먹어라. 어떤 형태로든 국가와 대기업과 구청이든 지방 시청이든 동사무소든 어떤 형태로든 외국 기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 국가에 있는 돈을 이런 곳에 있는 돈을 당신이 돈 창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해라. 그쪽으로 일을 해라. 추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화생토니까 식신이죠, 식신. 축은 식신이죠.
식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범위를 좀 좁혀보면 무슨 일이냐면 식신이니까 음식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죠. 음식. 식신은 그대로 음식이니까. 또 식신은 아랫사람이죠. 이분이 여자면 아이들이죠. 아이들. 이 아이들. 이분이 여자면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면 축이니까 자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애들과 관련된 국가사업. 그러면 유치원, 무슨 유치원 있잖아요. 시립 유치원을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뭐 그런 거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분이 맡아서, 혹은 관여해서 하는 거,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국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원장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튼 아이들 돌보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가에서든, 군청에서든, 시청에서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일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랏밥. 그러니까 누가 나랏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이런 구조면 된다는 거죠. 이분이 남자라도 식신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식품 관련된 일, 뭔가 음식과 관련된 일에서 나랏밥을 먹을 수 있다. 이 밥은 나랏밥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라고 하는 건 이 정화 입장에서, 남자 정화 입장에서 조부가 되고, 또, 장모가 되죠. 장모가 되지만, 이렇게 내가 있으면, 식신이라는 거는 내 밑에, 그러니까 인성, 여기가 인성이죠. 을목이 이렇게 있으면, 목생화, 화생, 토로 가죠. 토로 가니까 기토라고 치면, 목생화, 화생, 토니까, 인성은 나의 위에 있는 그룹이고, 나의 윗 어른이죠. 그러니까, 인성은 모친이면서 높은 사람 나보다 아버지도 됩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존장, 어른들, 나의 윗 상사, 선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목생화, 화생토, 식신이니까 식신상관은 나의 밑에 그룹에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 아랫사람, 수하. 그래서 종업원, 내가 교수면 학생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군인이면 내 부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식신 자체를 이 아이들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관련된 일, 음식과 관련된 일에서 국가 돈, 쉽게 이제 나랏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나랏밥 먹는, 쓸 수 있다는 구조죠. 그래서 첫째, 그러면 정화 이 구조는 이분은 실제로 내가 당신은 내가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야 너는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 하는 일은 나랏밥과 관련된 일을 해서 끊임없이 관공서를 두드리고 끊임없이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올해 3건의 입찰을 받았습니다. 입찰을 받았는데 아이들과 관련된 입찰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입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저는 이제 고맙죠. 왜 고맙냐면 내 말을 들어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사주가 이게 미신이지 무슨 사주가 뭘 맞추겠어 그까진 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주한다, 우리가 이제 역학을 한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 젊습니다. 젊은 친구가 여기 왔길래, 인연이 닿아서 왔길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말을 듣고 이렇게 했어. 잘 됐어요. 그래서 말을 듣고 잘 되면 그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저뿐 아니고 모든 철학 역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이 잘 되고 또 내 말을 믿고 들어줘서 위험을 피해가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죠. 나를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저는 아니고, 어떤 분이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19살 먹은 고등학생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철학관에 와가지고 사주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19살 먹은 남자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올해 사고수가 있으니까 몇 월 달에 절대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그때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에 이제 놀러 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8월,
9월 달에. 이 9월에 이제 지리산에 이 19살 먹은, 남자, 고등학생, 부친께서 놀러 가게 돼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우연히 철학관에 들렸다가, 철학관에 가서, 그래서 철학관 그 선생님께서 당신 19살 먹으려고 너희 아버지는 9월달에 사고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린 놈이 무슨 철학관을 다니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 선생님이 확신에 차서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확신에 차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확신에 찬 모습에 이제 19살 먹은 어린 친구가 이제 놀란 거죠. 아버지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울고 불고 아버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아버지가 고향 그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지리산에 놀러로 가기로 했는데 여행을 산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곡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 가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일행들이 올라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다행히 돌아가신 분들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구급대를 부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리도 부러지고 그랬대요. 다리도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큰 사고가 있었답니다. 다행히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와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이제 이 철학관에 이 선생님 말씀이 그럴 때가 당신은 가장 기쁘더라. 그렇게 내 말을 믿고 들어줬을 때, 그래서 잘 됐을 때, 또 어떤 위험을 피해 갔을 때, 이럴 때가 가장 기분 좋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위험을 피해 가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이거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목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간목 입장에서 일단 오늘은 돈의 창고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목은 목국토 하니까 재성이 토가 창고죠. 또 토가 창고인데 이 인호술에 항상 인호술 합화하죠. 합화하고 그러면 술은 화의 창고죠. 화. 이 화의 창고입니다. 불의 창고죠. 불창고. 동시에 불창고인 동시에 이 토의 창고입니다. 토의 창고가 됩니다. 이 술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불의 창고 역할을 하고 하나는 이 토의 창고 역할을 한다. 토의 창고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술토가 이 술토가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가 자리죠. 국가 자리고 그러면 목토 하니까 술토 자체로도 편재죠. 편재. 술토 자체로도 편재인데 인호술 화국에 화의 창고인 동시에 정화가 이렇게 있죠. 화의 창고인 동시에 신이 이렇게 있고 화인 창고인 동시에 이 술토는 토에 다 창고가 되죠. 창고가 되므로 갑 입장에서는 이 술토가 돈 창고가 됩니다. 돈 창고. 그러면 이 술토가 연지에 있으면 돈 창고가 있습니다. 돈 창고. 국가의 조상의 내 돈 창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역시 나랏밥을 먹을 수 있고 국가 돈을 내가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또 대기업 밥 아주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나랏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뭐 계속 나랏밥을 먹다가 뭐 망하든 뭐 사기를 당하든 이 사람이 사기를 치든 뭐 어쨌든 이 업다운이라는 게 있겠죠. 인생이라는 게 뭐 꾸준하게 흘러가는 건 없으니까 업다운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에 항상 놓인다는 거죠. 쥐뿔도 없어도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해서 실속이 있을 수도 있고 실속이 있다가 또 망가져서 폼 잡고
과거의 이런 영광을 되찾으려고, 현재는 직불이 없지만 과거의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또 노력할 수도 있고, 그거는 대운과 또 이런 구조화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구조가 뭐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갑목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갑인이 있죠. 인목부터 봅시다. 갑인이 있고 이렇게 술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인술로 반합을 이루죠. 반합을. 인술로 반합을 이룹니다. 인술로 이렇게 반합을 이룹니다. 이러면 합돼 있잖아요. 그럼 가져오는 겁니다. 합이란 일단 합돼 있다는 건 가져온다. 물론 당연히 빼앗기도 합니다. 빼앗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합이 돼 있으면 유정하다죠. 유정하다. 무정하지 않고 유정하다니까 국가의 돈과 유정하잖아요.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좋은 거죠. 창고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갑술 겁니다. 갑술 거를 내가 뺏어오려고 하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고생하는 거죠. 고생. 나쁜 사람도 되고 고생. 왜? 남의 걸, 이 사람 거니까. 이 돈은 이 사람 거예요. 돈 창고? 이 사람 거 아닙니다. 이 사람 거. 왜? 동주에 있는 게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남의 돈을, 남의 돈 창고를, 남의 나랏밥을 합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이 사람이 떨어뜨려 놓은 걸 좀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인가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구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국가 자리에 돈 창고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랏밥을 먹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계속 먹든, 한때 흥해서 망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재성이 있고,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게 환경이 되잖아요. 돈 창고니까. 그런데, 여기 만약에 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인신 축 맞아버렸죠. 사마, 바나, 인오술, 여기 오가 공엽되오겠죠. 인오술로 이걸 끌어올려고 하는데, 월지 신금이 나를 때려버리므로 여기 오가 공엽되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땐 공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람은 바쁘기만 바쁘지 돈 창고를 완전하게 이게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일이 그러면 더디게 이루어져요. 뭐든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애태우죠. 될 듯 말 듯 애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돈 창고가 연지에 있어야 한다. 돈 창고가 연지에 있어야 한다. 여긴 창고가 있을 수 없죠. 창고는 진술 충분한 창고니까 당연히 지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조 역할이지. 여기 연지에 돈 창고가, 나의 돈 창고가 있어야 한다. 또 그 돈 창고를 이런 식으로 비견 겁재가 올라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있지 않아야 한다. 또 갑인이라고 보면 월지에 방해하는 방해꾼이 없어야 한다. 인신축 맞아서 방해버리죠. 없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오술이면 좋겠죠. 인오술 삼합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리지어서 국가돈을 먹는다. 나랏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방해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 생애화에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생금, 그러니까 유금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좋죠. 갑자가 있고 유금이 있고 이렇게 술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라에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유술해가 있고 자유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연결은 안 됩니다. 어쨌든 기운상으로는 토생금, 금생수의 기운이 와서 수생목으로 다 이 사람이 갔지만, 자유파가 있고 유술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순행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게 막힘이 있고 고비를 넘고 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이런 구조도. 이런 구조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돈 창고가, 연간에 있는 돈 창고가 나를 생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생해야 한다. 이럴 때 나랏밥을 먹는다 이겁니다. 나랏밥을 어떤 구조가 먹는가? 갑목부터 개수까지 갑인, 갑인 또 갑신도 있죠. 갑인, 갑신, 갑술도 있고, 갑진도 있고, 이 각 입주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어떤 구조면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솔철학이었습니다.